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죠. 중대재해처벌 법령 FAQ라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례적으로 FAQ라고 해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 중에 제가 읽어보고요. 핵심적인 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내용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두꺼운 자료 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이런 내용이죠. A업체가 있고요. 원청입니다. 그리고 B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는 5명 미만이었고요. 이 B업체 소속 직원분이 사고가 났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도급사인 원청도 책임을 지냐고요? 정답은 책임을 집니다.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친다고 하더라도요, 하청업체를 도급을 줘서 실효적으로 운영을 했던 도급인 사업장도 같이 처벌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조금만 더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원청업체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재계약하거나 이런 일이 쉽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 협력업체 등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우리 회사가 있었었고요. 협력업체가 있었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 수로만 50명 이상이다, 미만이다를 따지고요. 협력업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제가 건설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이 A 현장이 있고요. B 현장이 있고 C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각 현장별로 50억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가지고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4년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예시로 A 현장은 6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B 현장은 30억입니다. 그러면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포인트는 개인 사업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24년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정답은요. 개인 사업주였을 때는 무조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조직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한 명은 안 되고요. 2명부터 됩니다. 딱 2명도 괜찮냐고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이런 얘기죠. A 현장,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관리자가 있었었는데요. 여기 본사에다가 요 사람들을, 안전관리자 등을 요렇게 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사람을 이렇게 옮긴다라는 거죠. 이건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겠죠. 정부는 당연히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본사에 설치를 하는 게 약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테니까요. 바람직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나요? A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안전관리자가 있었었고요. 보건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담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냥 안전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담 조직을 만들면서 요 사람을 요렇게 빼가는 구조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안전팀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맡으셨던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대한 업무가 또 허술하게 되겠죠. 요런 것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지 사람 빼기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에서 소방 업무, 시설 관리 업무, 전기 업무 등을 같이 해도 되나요?
본사 옆에 전담 조직 안전팀을 만들었는데요. 이 안전팀이 겸직을 하는 겁니다. 뭘 어떤 업무를요? 소방 업무, 시설 업무, 그리고 전기 업무. 당연히 안전팀 본업을 해태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것도 역시나 함께 수행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겠죠. 답이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안 되는 것들만 자꾸 회사는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별도로 전담 조직을 만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까 기존에 소방하는 업무를 전담 조직 이 안전 업무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하실 거고요. 정부는 당연히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별도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겸직하고 겸업하고 그러면은 본연의 업무가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계속 노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A라는 회사가 있었었는데요. 기존에 무슨 팀이 있었다고요? 안전환경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를 하는 전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또 조금 전담으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담 조직은 꼭 경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경영 책임자, 즉 대표이사님을 처벌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이 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안전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즉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모든 문서에다가, 거의 안전 관련된 문서에는 결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전담 조직은 꼭 경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나요? 자, A라는 회사의 본사의 안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안전팀에 저는 요렇게 갑, 그리고 을, 요렇게 병 3명으로 안전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갑, 을, 병 3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무슨 기사 자격증 그런 게 없고요. 공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예시에서 이 갑, 을, 병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연 2회 이상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여러분,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었죠. 이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중처법상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정답은 인정이 됩니다. 자,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게 되게 재밌게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요, 다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요, 일정 부분은 겹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고 할게요. 이거를 책정을 하고 이거를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상에 필요한 예산 및 편성을 하고 집행 의무를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같은 안전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으니까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규제 완화법상의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산업보건의 선정한 회사 거의 없으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기업규제 완화법에서 예외를 열어준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보건의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없으시니까 역시나 기업규제 완화법상의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 영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22년도 1월 27일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반기 1회 이상 언제예요? 6월 30일까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S대학교에서요, 요번에 아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S건설에다가 요렇게 지어주세요. 시공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S대학교가 발주처겠죠. 이런 경우에 S대학교가 뭘 할까요?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할까요? 건설업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S대학교는 처벌받지 않고요. S건설이 처벌받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발주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대학교는 처벌을 받지 않고요. 달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KS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KS텔레콤이요, 통신 선로를 깔고 통신 관련된 공사를 이렇게 도급을 줬는데 KS텔레콤에서 이러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순수한 오리지널 발주처가 아니라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예시에서 KS텔레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요? 이건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관련된 논점이 숨어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동차 회사가 있었었는데요. 왼쪽 바퀴를 정직원이 끼고 오른쪽 바퀴를 협력사가 끼고 원청에서 정직원과 협력사를 같이 지휘 명령한다라고 하면 이 직원이나 다 똑같겠죠. 이게 뭐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관련된 논점이고요. 아무튼 안전 관련해서 요렇게 우리 정직원만이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 아이고 안전 조심하십시오,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으로 빠져가지고 원청에서 협력사를 직접 고용한다더라 말아야 된다더라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안전 관련해서 원청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관련된 리스크를 준다라고 하면 누가 안전 관련된 의무를 이행을 하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대재해처벌법 FAQ 관련된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카톡,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업 끝!